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역대 당대표 전당대회 중에는 제일 낮다고 하는데 이 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분석해봅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순방합니다. 과거 정권이 맺은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 어떤 회담을 나눌지 전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현주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37.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는데 둘째 날에는 좀 낮아져서 최종 투표율은 44.39%,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4.12%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이게 좀 첫날 투표율은 좀 되게 높았는데 최종 투표율은 당명 변경 이후 좀 최저라고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첫날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총 투표율에 있어서 가장 낮았던 것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름을 걸고 당대표 선출이 지난번 3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선출되었던 당대표가 각각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이 세 분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각각 이틀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총 투표했던 일자가 나흘간이었던 그렇죠. 반면에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위기 국면이고 또 당 선관위에서 아마도 이 모바일 또 ARS를 각각 하루 동안만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만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나흘간 투표하는 것과 이틀은 확실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것에 비해서는 4.12% 지난 7.3 전당대회에 비해서 낮은 수치라고는 하나 이것을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은 웬간히 다 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확실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나흘치를 모은 것과 이틀치 모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당대회 진행 중이고 뭐 저희 방송 직후에 빠르면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가 네. 3주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네. 선거인단으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해서 110만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때 당시에 57%가 넘었고 그리고 대의원 투표율도 78%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지금 7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거기 중에서도 44%가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23년에 있었던 김기현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서 비교해보자면 10%포인트 정도 낮은 투표율을 지금 보인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 책임당원이 80%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투표 양상을 보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선거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진 이 가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그런 당원들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뭐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를 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고요. 두 사람이 결선 투표까지 갈지 과반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지 이런 부분은 좀 예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요. 네. 지금 당의 선거 룰이 당심이 8, 예. 그리고 일반 민심이 2, 8대 2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조경태 후보가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네. 지금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당 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당대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이제 과반을 넘는다, 혹은 뭐 다른 후보가
과반을 넘는다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저 상당한 당심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김앤장 저 두 분이 표를 반분하게 된다면은 과반으로 과연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 쇄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가운데 혹시 네.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연설을 하고 나서 36세 영선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 결정 당시에도 김문수 후보의 밤의 그 교체 시도 이것에 대해서 당심으로 이것을 막아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전략적 합리적 투표를 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종의 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 그 가능성을 좀 따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뭐 높게 나온 분이 사실 없기 때문인데 역시 결선 투표로 간다라고 좀 예상이 되시는지요? 저도 결선 투표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지금 누가 되더라도 네. 새 당대표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라고 이 양분화된 이 당내를 하나로 모으는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쇄신 작업, 혁신 작업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견제 기능이라든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당대표 후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탄핵파, 찬성파 그 둘이 결선에 진출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친한계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강경 노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친한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친한계와 손을 잡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장동혁 후보와 지금 전한계 씨로 비롯된 그 강경파들이 당대표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거세게 흔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동훈계와 그 중도 보수파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후보를 특정해서 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그 전선을 확실하게 긋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다른 당의 입장에서 한번 전망해 봅니다. 지금 이지혜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면 이른바 쇄신파, 이 친한계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당내 신지호 전 의원의 발언 듣고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혹여라도 김문수, 장동영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이 쇄신파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는 투표 포기, 참여하면 누굴 찍을 것인가인데 아마도 덜 미운 놈을 찍으려고 그러겠죠.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또 한동훈 뒤통수 쳤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쪽으로 좀 더 갈 거다. 더 덜 미운 놈을 고르니까.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비교적 한동훈 전 대표와 많은 교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덜 미운 사람 쪽으로 김문수 쪽으로 표가 간다. 여기에 좀 공감하시는지요? 신지호 전 의원께서 상당히 알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표 이론에서 보기에도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차선의 선택을 하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최악의 후보와 차악의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제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본인이 입장을 달리한 바가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 보기에 소위 그 전한길 씨와 한동훈 대표를 놓고 누구를 공천을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슴지 않고 전한길 씨를 선택을 했단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무게감에 있어서나 당의 기여도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마다하고 굳이 선뜻 전한길 후보를 전한길 그러니까 강사죠. 이분 정계에 뭐 입문한 것인지 언론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자칭 언론인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을 이렇게 굳이 선택한 것을 보고서는 쇄신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최악이고 어느 것이 차악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당대표 여부 또 하나가 이제 최고위원들의 지형은 어떻게 그려질지 또 관심인데 지금 후보들 보면 뭐 김근식, 양향자, 우재준 후보가 비교적 뭐 찬탄파로 분류가 되고 당대표 결과와 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이 최고위원 구성에 따라서 또 지도부 견제나 조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전한길 대회다라고 불릴 만큼 지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한길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1야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국가적, 역사적 이런 반성이나 책임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와 어떻게든 손을 잡고 어떻게든 그의 인기와 지지율에 편승해서 이 당대표 선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최고위원이 총 6명이 총 5명이죠. 총 네네. 5명이 선출이 된다고 하고 플러스로 정책위 의장이 선발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여성 후보로 양향자 후보가 아마 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그래도 한동훈계로 알려진 김근식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우재준 이런 후보 3명 정도가 친한파로 분류돼서 요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도 드렸었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 내에서 친한파, 윤 어게인을 부르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은 상황에서 이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친한파로 분류된다 한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부를 이끌었을 때 어떠한 유의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유의미한 목소리가 지금 당대표 선거 중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원 구성이 돼서 앞으로 당무를 이끌어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뭐 예상을 하는 거지만 한번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대표로 뭐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되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비교적 찬탄파로 불리는 위원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상당히 양극단에 있는 어떤 의견을 좀 모아서 지도부가 잘 꾸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뭐 상대당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계엄과 탄핵의 국면을 거치면서 그 늪과 강과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번 뭐 혁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긴 했으나 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히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소위 쇄신파로 불리우는 3분, 우재준 그리고 여성 목소의 양향자 그리고 김근식 후보가 과연 그 지도부 구성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될지 없을지 뭐 그걸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수석 최고위원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은 표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조성에도 상당한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만약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3명이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 물론 시끄럽긴 하겠습니다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물론 뭐 지도부에서 무슨 표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표결 상황이 있을 때 상당한 캐스팅 보터로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거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대위로 전환하게 되는 그렇죠. 규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만약에 지도부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이분들에다가 1명 정도 더 추가될 경우 어떤 그 획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3명 이하, 2명, 1명 내지는 1명도 합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상당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저희 사사건건이 끝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특보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